네, 금요일장 마켓 시그널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일단은 일관되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좀 보수적인 시장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어요. 시그널 바뀌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닥 쪽은 뭐 아직 모르겠어요. 수급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수급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에는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대체적으로 최근에 한 2, 3주 사이에는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옐런이라던가 바이든 대통령 전부 다 경기가 둔화는 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마침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사실상 경제에서 2분기 연속으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은 경기 둔화 시그널,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게 조금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하반기에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미국 쪽의 주요 인사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도 견조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GDP 성장률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연준의 지금 강한 통화 긴축 정책,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또 이면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일단 고용하고 수출이 모두 다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이라던가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면서 일단은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일단 가장 금리 쪽이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2분기에 발표된 GDP에는 금리 부분은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결국에는 3분기 이후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GDP 성장률이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라던가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그런 둔화 시그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잡기 위한 연준의 행보, 인플레 파이터죠, 지금은. 그런 행보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약간의 시장 달래기,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일단 경기가 둔화되어가는 시그널들을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과 결국에는 높아져가는 인플레를 잡는 것과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굉장히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은 인플레를 잡는데 더 주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점도표가 일단은 예전에 매파, 블러드 총재죠. 대표적인 블러드 총재만 지금 3% 이상을 얘기했던 FOMC 회의와는 다르게 지난달 회의에서는 이미 3.5% 연말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야 된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이상을 얘기하는 쪽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2분기에는 금리가 GDP 쪽으로 반영이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주거용 고정 투자, 이거는 주택이 되겠죠. 주택 건설 부분인데 연율로 봤을 때는 14%가 하락한 이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비주거용 이쪽 부분도 지금 공장 창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11.7%, 거의 12%에 달하는 연율의 감소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 주거용, 비주거용을 가리지 않고 모두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비의 감소, 수요의 감소와는 좀 일치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시장은 강하게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것까지 꺾인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연준이라던가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굉장히 견조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소비를 누르는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게 방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월마트 쪽에 어닝 쇼크가 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소비주죠. 관련주, 소비 관련주인데 그런 쪽들이 실적에 쇼크를 내면서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잡기, 소비 절제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조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업들의 실적에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지표를 볼 때 예전에는 뭐 제조업 PMI나 이런 거 위주로 보다가 근래 들어서 올해 들어선 내내 그랬던 것 같은데 인플레가 시장의 중점적인 사항이 되면서 계속 이 물가 지표를 봤었고 이제는 고용 지표도 사실 한동안 고용 지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었는데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1년의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월가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고용을 줄인다거나 혹은 앞으로 이 고용이 하는 인구를 조금은 줄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고용 상황이 견조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차장님 의견 좀 어떠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고삐를 좀 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상의 본격 파고가 2분기까지는 GDP에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런 급격한 자이언트 스텝 이런 쪽의 금리 인상들은 하반기 이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지금 반응 속도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던가 여러 기업들은 지금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비용의 통제 부분 그리고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조금 투자를 지연시킨다던가 사업을 접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의 고삐를 각 기업들에서 죄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선택을 해서 정말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잘 나갈 유망한 산업들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당장 좀 주춤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분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들을 조금 줄여나가는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연들을 조금 감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에서 현재 잘하고 미래에도 계속적인 캐시카우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산업들에는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효율적인 산업에 대한 접근보다는 향후에도 이런 인플레라던가 이런 파고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위주로 우리는 선별해서 그 밑단의 기업들로 디테일하게 내려오는 기업 선별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2주 만에 1,3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달러 강세가 꺾인 것은 반갑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재차 만들어졌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올리긴 올릴 텐데 뭐 속도 조절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증시에 어떻게 시그널로 해석이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 일단 7월에도 FOMC 쪽에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금리가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일시적으로 빠지면서 1,300원을 하회하긴 했지만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환율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자산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에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결국 환율이라던가 이런 쪽에 의해서는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같은 금리라던가 아니면 금리가 역전이 되었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이율의 자금들, 채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자금들이 조금 썰물 빠지듯이 빠질 이런 위험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원유라던가 원자재 이런 것들 우리가 수입해서 올 때 달러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같은 원유라던가 원자재를 사는데 지불해야 되는 원화의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심각한 구조가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이번 회의에서 살짝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9월에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빅스텝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연말에 3.5% 기준금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아직도 올해 3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의 금리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빅스텝이 또 단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또 치솟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될 테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서민들이 지금 어떤 영끌이라던가 굉장히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 이런 쪽들에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전자 중심의 외국인 매수대가 지속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일단은 지수가 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제대로 된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승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단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어쩌면 오늘처럼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질 때 어떤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환차익까지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완성차 업체들이 어제 또 굉장히 긍정적인 공시들을 내면서 포스코 케미칼 쪽에 대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공시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떤 얼티엄 셀즈 쪽으로 공급했었던 계약들에다가 3년간 굉장히 또 큰 규모의 공급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17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금액이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 포스코 케미칼은 유일하게 정말로 양극재와 더불어서 음극재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어제 큰 시세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위 한 2개 종목 정도까지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관심 이거 끊으시면 어느샌가 또 신고가에 가 있고 신고가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흔들렸을 때는 분명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친환경 관련돼서 특히나 태양광 쪽에 대한 엄청난 어떤 주가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하겠다라는 이슈들이 나오면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OCI는 주가가 급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또 급등하는 반대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더 에너지 안보 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수요들이 점점 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실적들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등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은 태양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국방 물자 생산법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 4개국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조치를 24개월 동안 유예를 해주면서 일단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느 한 나라의 정책이라던가 어느 한 기업의 정책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 정책들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셨다가 이런 이슈들이 기업의 주가를 자극할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은 아닐지라도 따라가면서 좀 쫓아가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